안녕하세요. 맛있는 재테크 이야기 이세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한테 어떤 손님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선생님, 집을 살까요? 아니면 전세를 살까요?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저는 결론적으로 저는 제 답은 사십시오. 저는 그래요. 자, 왜 그러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막 경기도 불안하고 전 세계적인 정세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집값은 하락할 것 같아. 오르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전세를 살 것이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보유세 이런 것 때문에 보유세 폭탄을 맞을 것이니까 집을 사면 안 돼. 그냥 속 편하게 전세 살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경제위기가 올 것이야. 그러니까 집을 절대 사면 안 돼. 근데 무수한 이런 설들이 많아요. 그쵸?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을 사지 않고 전세를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세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 흔히 갭 투자 많이 들으셨잖아요. 갭 투자로 해서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으면서 투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떤 분은 한 분이 600 몇 채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전세는 저는 어찌 보면 이렇게 그 집주인, 그죠? 집주인 배불려주는 격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전세금을 줬어요. 전세금 1억을 줬어요. 그 1억 나중에 그냥 편안하게 1억 돌려받으면 여러분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집주인은 그 1억을 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사세요. 그러면 그 다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2억짜리가 3억이 되고 4억이 되고 5억이 돼요. 근데 나는 그 1억을 2년 뒤에 그 이자부터 받나요? 아니잖아요. 1억만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주인한테는 전세입자가 호구인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시나요? 전세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저는 제 아시는 손님들한테는 무조건 저는 전세 사지 말라고 합니다. 무조건 집을 사십시오. 크든 작든 사십시오. 그러면은 선생님 나 돈 없어요. 돈 없어 집 못 산대요. 여러분들 지렛대 원리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전세 1억짜리 예를 들어서 전세 1억 2억짜리를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요. 그럼 나는 1억 2억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1억 2억을 가지고 은행 대출까지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은행 이자 싸잖아요. 얼마나 지금 저금리예요. 아주 좋은 기회예요. 내 집 마련, 무주택자들은 아주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나는 그냥 속 편하게 전세 살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고 끝까지 전세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평생 집 못 사세요. 평생 전세살이밖에 못 하세요.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전세는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주의예요. 무조건 작은 집이라도 내 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정부 정책들로 인해서 전세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도 실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공급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분양을 하게 되면은 로또 청약이 되는 거예요. 네, 로또 청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또 청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분양이만 기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세 수요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양도세가 이렇게 중과되다 보니까 매물 자체는 또 아예 안 나와요. 매물 자체는 아예 안 나오고, 그리고 이런 양도세 때문에 집주인들이 뭘 합니까? 임대사업 등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역시 또 매물이 잠겨버려요. 매물이 잠기면 전세 가격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값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그런 구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올라가는 전세 사시겠다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들을 하세요. 나는 대출은 싫어. 왜 은행에 이자를 주느냐? 무조건 나는 내 돈 현금을 가지고 집을 살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지. 내가 1억을 모았다, 2억을 모았다. 그럼 집값은 가만히 있나요? 내가 모은 1억, 2억에 몇 배로 해서 집값이 튀어버려요. 여러분들. 그거 많이 경험들 하지 않으셨나요?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분양가 떨어진 적 있었어요? 처음에 200, 300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서울은 지금 5천대, 강남 같은 경우에는 1억대를 육박한다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강력시 다 지금 2천대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세를 사실 생각을 하시냐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집은 사셔야 돼요.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 그거는 정말 우리 농경시대나 70년대 이전 그때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현 산업시대에서는 그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을 내가 모아서 집 사기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항상 아까도 말씀했듯이 은행을 이용을 해야 돼요. 은행 대출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 힘을 받아서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은행을 이용하자고요. 그쵸, 여러분들? 은행을 이용해서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좀 이자 주면 어때요? 그래, 은행도 묵고 살잖아요. 그래,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사회 전반적인 모든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지 은행도 살고, 여러분들은 집을 사서 집값도 또 오를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차익이 생길 것이고, 네, 그렇게 해야지 내가 또 뭘 사고 싶은 것도 살 수가 있고, 이런 경제가 다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기회는 여러분들, 난 기회 오면 잡을 거야. 근데 그 기회는 형체가 없대요, 여러분들. 형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딱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다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온 행운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놓치지를 마세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한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 자산 가치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 전세 살겠다는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무조건 사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전세입자들은 방관자 입장인 것 같아요. 자기가 주체가 아니고 방관자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이 아니, 그죠? 내가 집주인이 된다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나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들을 그냥 왔다가 가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평생 부자 못 돼요. 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투자하시고, 예, 공략하시고, 그래서 내 집도 마련하시고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전세 살면 호구라고 했어요. 집주인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은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무식하다는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저는 차마 그 표현까지는 쓰지 않겠습니다. 네. 우리는 호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쵸? 내가 집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다들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주거지에서 행복한 삶을 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부족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